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중서. 오늘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정치권의 이모저모 썰을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뭐 분석이야. 여기저기서 하도 분석을 많이 하니까 오늘은 제가 좀 썰을 여러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인천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은 국회의원이자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한준호 의원이 고양시잖아요. 고양시 을인가요? 한준호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여기 지역위원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동작을의 그 유사명 그 후보는 떨어졌잖아. 배지가 없지만 민주당이 거기 지역위원장인 거예요. 그쵸?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유사명 그 전 총경도 국회의원 배지는 아니지만 동작을의 거기 지역위원장인 거예요. 그쵸? 안규령도 지역위원장이고 떨어진 사람들. 그 제가 왜 이지은도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광주 어디 가잖아, 그러면 민주당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나오겠지. 이제 이해가 가요?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전국 유세를 다닐 때 민주당의 그 지역 위원장들은 다 나오는 거야. 나와서 미리 후보님이 여기 오신다 그러면 유세차를 마련해 놓고 그 시민들을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의 민주당원들을 나오게끔 딱 결집시켜 놓고 이렇게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다 준비를 해놔요. 오늘 후보님이 여기 오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뭐 카톡 또는 이렇게 해서 오늘 후보님이 여기서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위원장이 먼저 그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뭐 이런 사람들 까지 모아놓고 딱 준비를 해놓고 음악 차량 갖다 놓고 음악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이 전국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호남 가면 호남은 다 우리 밭이잖아. 그럼 거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싸그리 나오는 거지. 그러면 호남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그 도의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는 거고, 그럼 거기에 있는 당원들도 다 나오는 거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항상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지금 김문수 어떠냐? 김문수가 여기저기 유세를 지금 왜 대구밖에 못 가냐면 딴 데 준비를 안 한대. 대구를 갔는데도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안 온대. 당연히 자기네 당 대선 후보가 오면 준비를 해놓고 선거 유세를 해두는데 선거 차량 하나 갖다 놓고 그 당협위원장들이 안 온대.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 막 못 다니잖아. 지금 대구 있다가 여기 이제 준비되는데 거기 한덕수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막 김문수로 바뀌니까. 그리고 왜 후보님 오시는데 준비 안 오냐라고 하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놀러 다닌대. 아니 그게 아니라 선거 포기한 거야. 이길 것 같으면 막 잘 보이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눈도장 찍혀갖고, 야, 저번에 여러분들 그 명태균 파일에 뭐라 그래? 이번에 그 김영신이가 참 그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는데 이게 당에서 참 안 된다고 하네.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다시 한번 윤상현이한테 전화할게. 이게 뭐야?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다음에 공천권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될 만한 후보 같으면 눈도장 찍으려고 진짜 선거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경기도지사입니다, 제가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당협위원장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3명이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구 어디 그러면 가불병 만약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역구가 세 개잖아. 대구 어디 간다 그러면 이 세 명이 당협위원장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한 놈밖에 안 나와 있었대. 두 놈은 어디 갔냐 했더니 없대. 어디 갔냐 했더니 선거는 그냥 놀러 다니나 봐 지금 다. 한동훈 기타 치고 지금 라방하고 있잖아. 홍준표 하와이에서 지금 선탠하고 있고 저게 여러분들 지금 당나라 정당인 거야. 응? 이게 몰랐던 사실이잖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 국힘당 선거운동할 때 뭔가 조직적이지가 않잖아.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딱 간다 그러면 막 와 해놓고 막 준비해놓고 준비가 잘 돼 있잖아. 근데 요즘 어때? 트럭 한 대 놓고 그 지역에 국힘당 당원들이 쫙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국힘당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내려와! 막 내려와! 막 그러잖아. 응? 지금 그게 아니라 이미 안 된다는 거 포기한 거지 선거를. 응? 김은수 여러분들 그래갖고 거리 유세 거의 못 하잖아. 김은수 여기 보세요. 서울에 어디 갖다 놓고 뭐 유세를 합니까? 그냥 지하철 인사하고 다니잖아. 이제 이해하세요? 아니 지하철 인사하고 다니는 게 뭐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지역에 어디 여기 준비됐습니다 오셔요 그러면 그 김문수 캠프에서 동선을 짜잖아. 응? 김문수 캠프에서 만약에 그 경기도 라인에 이쪽엔 당협위원장 누구 그러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그날 유세 일정이 딱 잡히는데 김문수 아침 뭐 전철 앞에서 인사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대선 운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 앞에서 인사하고 이런 거는요 웬만하면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지하철 인사는 국회의원 총선이에요. 이해하시죠? 대선 후보들이 여러분들 지하철 역사 앞에서 인사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거의 없어요. 대선 후보는 전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핫플레이스에 가서 대중적인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총선 그 선거운동하고 앉아 있잖아. 김문수 보면.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당협위원장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문수가 지금 윤석열이 탈당 지금 김용태는 윤석열이 탈당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가 윤석열이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이 얘기가 지금 친윤 세력들이 아직도 국힘당 안에 잠재돼 있고 지금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탈당 소리가 나오니까 일부러 선거운동 자체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문수 캠프에서 봐도 당협위원장들이 협조를 안 해줘. 지금 거의 친윤 공천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은 대부분 다 친윤 사람들이잖아. 근데 윤석열 탈당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친윤 세력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래? 자기가 내가 이번에 김문수 좀 도와주라고 했어. 이해가 가십니까? 캠프에서 봐도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안 움직이니까 윤석열이가 내가 좀 김문수 좀 도와주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움직이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대선 후보는 전철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선거할 때 가장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역사 주변이나 그런 데 가서 인사하는 거지. 대선 후보는 도 단위로 다니는 거예요. 도 단위로. 뭐 광주, 호남, 영남, 충남, 충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벌써 선거운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밌는 게 당협위원장이 나오지 않는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자기네 당 대선 후보가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 당협위원장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거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주 소설을 쓰시네요. 소설로 들어 너는. 너네 국힘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아주 슬프지.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낮에 여러분들 기자방에 어떤 게 여러분들 글이 좀 떴었냐면 김남국 민정수석설이 나왔었어요. 김남국 민정수석설. 이게 왜 떴냐? 그거 들어보신 분 없죠? 김남국 코인쟁이. 야, 내 방에 도라이 새끼들이, 야 니들 방가 이 새끼들아, 이제 니들 방 볼 데가 없으니까 이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왜 내 방 와갖고 채팅하고 지랄들이야. 구독하고 마 이 개새끼들아. 구독하고 봐 이 도라이 같은 새끼들아. 5시간 구독하고 봐. 김남국 민정수석설이 오늘 낮에 기자들 방에 핫하게 떴었어요. 뭐 왜 이 기사가 왜 떴냐면, 민정수석은 현직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뽑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리, 청와대 이런 참모 자리는 현직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워낙 김남국을 신뢰를 하고 그래갖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추천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김남국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우리 김남국 전 의원은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저는 그런 깜도 안 되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가야 된다. 다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정부 법무부 장관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듯이, 응? 다음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국회의원들끼리도 벌써 한번 차기 정부를 한번 꾸며본 거지. 용산 참모들을. 거기에 이제 김남국이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프닝이다. 그렇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자방에서 돌았던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단독 취재한 겁니다. 단독 취재한 거. 단독 취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단독 얘기해 줄게.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들 어젠다가 뭐였어요? 경제 어젠다.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제가 얼마나 정보력이 여러분들 좋은지 봐봐. 그치?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제가 비판했었죠. 제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했었잖아. 그 이유가 소득주도는 분명히 분배 정책인데 이 보수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버렸다. 이건 누가 봐도 소득주도 분배 정책인데, 이거를 성장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상황판 갖다 놓고 그런 해프닝을 벌였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이밍을 잘못 지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낙스 효과가 아니라, 낙스 효과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분수 효과라고 하죠. 낙스 효과라는 것은 대기업이 친재벌 정책을 펼쳐갖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대기업에서 떨어지는 걸 낙스 효과라 그러고, 소득주도 성장은 아래서부터 그래서 분수 효과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뭘까? 이재명 정부는 뭘까? 제가 단독 취재 찍어볼까요? 이재명 정부는 무엇일까? 기술 주도 성장. 네이밍이 기술 주도 성장으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AI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AI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술 주도 성장, 기술 주도 성장 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터뜨렸나? 이게 내일이나 모레 발표될 거예요. 처음에 대동 주도 성장이라고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대잖아. 이 꼰대 같잖아. 대동 주도 성장이 뭐야? 그래서 좀 세련되게 기술 주도 성장.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이재명 정부는 기술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 그 다음에 저거를 좀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내일이나 모레 민주당이 정책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론회를 앞두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5월 18일 날 1차 토론회가 경제 분야잖아.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차 토론회가 경제 분야잖아.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에게 제가 지금 각오들이 대단하더라고. 지금 오늘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에서는 벌써 내각을 꾸리겠죠. 그렇죠? 내각을 꾸리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력서를 내라고 하고 있겠죠. 어디선가는. 그렇죠? 그게 겉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인사청문회 용으로 이력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민주진보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던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요. 여러분들 잘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잘하려고 그래. 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힘당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려고 그러고 저들을 사람으로 대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바라는 거는 민주당 이번엔 잘하려고 정치하면 안 돼요. 독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독하게 해야 돼요. 개혁을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실패됐냐면 잠깐만요. 예전부터요. 진짜로 진보가 희한하게 권력을 잡으면 잘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유난히 잘하려고 했던 게 뭐냐. 특히 운동권들이 그래요. 그게 가장 절정으로 치닫았던 게 노무현 정부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대부분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우고 옥살이하고 그랬던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장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권력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우리는 쟤네같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풀어주면서 개혁하려니까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국민 통합도 하고 우리는 여야 대치 상황을 극복하고 이런 상상의 이상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상 정치.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저들이 생각할 때는 5년 동안만 두들겨 패면 저것들 5년 끝나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한민국에
권력의 카르텔이 얼마나 센지 볼 거예요. 그렇죠?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이거 해도 쟤네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쟤네들은 원래 권력 잡으면 착한 애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잘하려고 하면 조선이랑도 잘 지내려고 하고 중앙이랑도 잘 지내려고 하고 동아랑도 잘 지내려고 하고 아니 국정초반부터 무조건 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하면서 이 조중동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이게 개혁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유력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님 측근에서 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검찰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면 안 돼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 검찰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이 두 명은 괜찮아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랑 이성윤 검사는 검찰 개혁의 진심인 분들이에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취재를 다 해보면 박은정 의원이랑 이성윤 의원님은 두 분은 검찰개혁 진심이에요. 근데 나머지 검사 출신들 되게 많거든요. 민주당에. 검찰에 애정이 있어요. 특히 깜짝 놀랐어요.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검찰에 애정이 있어요. 진짜로. 응? 그러니까 이문정은 현직이잖아요. 현직. 이 사람아. 이문정은 현직인데 현직이 무슨 검찰 개혁을 해. 그래서 뭐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검찰 개혁은 누가 해야 되냐면 검찰 출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개혁은 외부에서 진행시켜야 돼. 내부에서 검찰 개혁 시키라 그러면 절대 진행 안 돼. 응? 양분왕 같은 사람들 검찰 개혁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은 그 검찰의 최고 안에 있어서 검찰에 애정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민주당이 딴 건 몰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제 사전선거까지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쵸? 2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6월 3일 이후에는 너무 기분 좋겠죠? 응? 6월 3일 이후에는 여러분들 하늘을 나를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 쟤네들 죽자 살자고 달려들어요. 자기네 밥그릇 뺏기려고 하겠어요? 이번에 이재명한테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해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이재명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1년 안에 해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권 잡았다고 여러분들 와 신난다 이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야당의 지지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지해야 돼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지금이야 윤석열, 내란 이런 것들이 큰 파국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갖고 언론이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 것 같이 예전보다는 많이 돌아섰지만, 자기 밥그릇 뺐을 때는 언론은 또 저쪽끼리 하나가 뭉쳐갖고 이재명 정부 하루가 멀다고 깝니다.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분들 정권만 잡으면 우리 세상에 올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진짜 싸움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들이 여론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개혁의 실패, 노무현의 개혁이 의지가 없었냐? 전혀.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고 그럴 때 진짜 노무현을 만들었던 지지자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었거든. 노무현이 알아서 하겠지.
제 말 맞죠?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돼지저금통 응? 들고 나르면서 너무 기뻐했던 분들이 노무현은 잘할 거야 하면서 정치에 한 발짝 물러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하면 할 때마다 국민적 여론은 땅바닥을 치고 꼬꾸라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그나마 다행히 뭐냐면 저는 이번에 개혁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통은 있을 거예요. 쟤네들도 보통 7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새끼들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해방 이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사법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을 우리한테 뺏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권 3번 잡았다 그러지만 그때의 검찰 권력이 우리 권력이었을까? 잠시 그 야수의 본능을 숨겼을 뿐이죠. 어? 이제는 전면전으로 붙을 거예요. 저쪽에서는. 근데 천만다행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저항이 생각보다는 세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법부의 권력을 민주당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입법부의 권력을 민주당이 잡고 있지 않아서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171석 얻어갖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레임덕 소리 나오고 검찰 조직이나 저쪽이 1년만 계기자라고 하면서 집단적인 반항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이번에는 다르다. 진짜 이재명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171석 조국 혁신당까지 하면 186석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저는 개혁의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은 어떤 놈이랑 싸워야 될지 몰랐잖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봐봐. 우리가 저놈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적폐청산을 검찰에게 시킨 거 봐. 되게 순진했지. 그치? 너무 순진하지 않았어 우리? 그렇게 수십 년간을 검찰에게 당해놓고 적폐청산을 검찰에게 시켰다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가장 무서운 게 저것들이 뭐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개혁에 반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과거에는 계파별로 의석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느 계파에서 반대를 하고 어느 계파에서 반대로 하겠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하나가 된 친명 조직이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하나 된 친명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지금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지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개혁의 작업에 착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하십시오. 국민들이 뒤에 있고 지지합니다. 괜히 어설픈 야당과의 협치 이런 소리 하다가 개혁의 타이밍 지나가고 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작살내야 될 놈들을 작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작살내지 않으면 저놈들 다시 기사회생해 갖고 우리한테 우리 목에 칼자루를 들이대거든요. 그쵸? 근데 깜짝 놀랐어. 다 해낼 거래.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힘당과 소통하고 조중동과 소통하는 게 여태까지 권력을 잡으면 진보 진영이 습성이 그랬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이제. 성과로 말하겠다.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 그쵸? 결과로 말합시다.
아, 여태까지 무슨 예전에 우리 검찰 개혁하려고 뭐 언론 개혁하려고 할 때 언론에서 몇 번 며칠 때리면 움츠려 들었잖아. 응?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언론 개혁할 때도 뭐 그 이런 거 하면 더 언론이 위축된다는 며칠 동안 두드리면 민주당에서 아 이거 역풍 나온다 뭐 이런 개소리들 하면서 주춤했는데 해놓고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결과로 비판받든지 결과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개혁을 완수를 하지도 못해놓고 시작하면서 두드러 맞아갖고 개혁 진행을 못했잖아. 근데 이제는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어서 저랑 이번에 잘 통하더라고.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인데 대통령은 경제만 올인하고 그렇죠? 민주당이랑 너무 이게 잘 나눠진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올인하는 모습으로 동분서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개혁 작업 처음부터 쫙 밀어붙이고 정청래를 보고 배워라. 그렇죠? 정청래를 보고 배워라. 지금 그냥 정광석과 같이 법사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역풍이라는 거는 개혁을 안 했을 때 얻어맞는 풍이 역풍이에요. 그렇죠? 개혁을 안 했을 때 얻어맞는 풍을 역풍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처음에 정청래 의원의 어떤 상임위 진행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도 좀 의아했어요. 저렇게 국회의원을 퇴장시켜도 되나? 근데 점점점 익숙해지더라고. 그쵸? 너 곽기택 큰일 났다. 곽기택 너 좀 있으면 퇴장인데. 곽기택 한마디만 더 해봐. 곽기택 너 좀 있으면 퇴장. 진짜로 퇴장을 해. 나가세요. 경위 끌고 나가. 근데 그게 점점점 어느 순간 이게 틀이 잡히더라고. 그쵸? 유상범은 간사인데 맨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에이. 그리고 유상범 말할 때마다 이렇게 정청래 눈치 보고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웃긴 거야. 무슨 간사가 발언하는데 정청래 눈치 보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다 그거 보이잖아 눈에. 그래갖고 하여튼 민주당 지금 각오가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런 것들은 설사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다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 하는 자체가 우리가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아직 선거가 18일 남았고 아직 사전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벌써 국무총리는 누가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제가 설사 제가 좀 정보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부적절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완벽한 압승을 하기 위해서 한 표 한 표 우리가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벌써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누구 보내고 싶고 어디에 누구 보내고 싶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원들 또는 어떤 그 유튜브들 보내고 싶을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전혀 적절하지가 않아 보여요. 전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바까리 신경 쓰시고 그렇죠? 아니 이겨요.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이기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6월 3일 날 대선 승리 이후에 그날 밤에 누가 하마평에 오른다 말 안 해도 벌써 쫙 퍼져요. 그 전에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날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님 방탄차 제조를 했대요. 이게 방탄차 제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는데 방탄차 제작이 완료가 돼갖고 유리막 그래서 앞에 이제 연설할 때 유리가 방탄 유리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제작이 완료가 돼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초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단에 서 계실 때 앞에 옆에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거, 앞에 옆에 막아주는 걸로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연단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이랑 악수하고 그때가 나는 좀 더 위험해 보이는데, 하여튼 정부 하여튼 이렇게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보셔도 이번 대선은 끝났어요 사실. 왜 대선이 끝났냐면 저쪽은 지금 선거 운동 자체가 안 돼요. 저희가 봐도 너무 웃겨요 지금. 저쪽은 선거운동도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윤석열이가 다시 언론의 기사에 나오는 자체가 끝난 선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치 구단이잖아요. 벌써 언론에서 윤석열이가 뭐서 출당이냐 탈당이냐 이 자체가 이미 대선 끝난 겁니다. 벌써 진작 정리했어야죠. 그쵸?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 이름이 올라오는 자체가 이 선거는 끝난 선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심하시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지난번에 국힘당 찍었던 사람들 가장 밭갈이하기 좋은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밭갈이하기 가장 좋은 게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밭갈이하기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 아니 봐봐, 아직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출당 권고, 김문수는 안 된다, 윤석열 나가면 선거 진다. 벌써 끝났죠. 누가 봐도 끝났죠. 하여튼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월 18일날 첫 토론 얘기 좀 할게요. 이제 5월 18일날 첫 토론이 시작됐죠. 이제 경제 분야. 저희가 토요일날 갔다가 이재명 후보님은 일요일날 5.18 추모식 갔다가 저녁 때 이제 8시에 토론회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 분야인데 이준석 그 다음에 4명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렇게 4자 토론이에요. 4자 토론이 돼요. 저는 정의당의 권영국이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가 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같이 국힘당과 민주당을 양당 기득권으로 까냐. 왜 그러면 권영국 변호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세월호 참사 때나 늘 고생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정말 좋은 변호사분인데, 정의당의 스탠스, 민주노동당의 스탠스가 어떤지 좀 보고 싶고, 일단 경제 분야니까 가장 바보 같은 소리를 할 건 김문수가 뻔하죠. 가장 촐싹될 거는 이준석이가 촐싹되려고. 이준석이는 가장 좋죠. 이준석이는 국힘당도 까고 이재명도 까고 이렇게 양쪽 다 깔 수 있는 포지션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이재명 후보님의 전략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받아쳤으면 좋겠어요. 그다가 이준석이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번 대선이 가장 마음은 안심이 되지만 불쾌해요. 이번 대선이 이준석 같은 새끼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박근혜 키즈의
젊은 꼰대 일베 새끼가 나와갖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저놈이 점점점 덩치를 키운다는 게, 아, 저는 정말 불쾌해요. 음, 정말 걱정도 되고, 음, 걱정도 되고, 이준석 같은 놈이 설치고, 저놈 정말 나쁜 정치를 배운 놈이거든요. 젠더 갈라치기에서 윤석열 20대 애들 일베화시키고 20대 애들 갈라치기에 의해서 진짜 남녀 갈등을, 그러니까 국민의 갈등을 이용해서 본인의 권력을 채우려고 하는 놈들이 가장 나쁜 정치라는 건데, 이 새끼는 30대부터 정치를 그따위로 배운 놈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주진보가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고 5년 동안 나라 살리고 개혁을 할 때 민주당도 진짜 좀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저런 이준석 같은 것들 제발 방송에 출연시켜 갖고 띄워주는 유튜브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준석이가 윤석열 욕한다고 스픽스나 장윤선 이런 데 나와갖고 허구한 떠들게 해주고, 제발 이준석이 인지도 같은 거 올려주는 우리 민주진보 유튜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저런 놈들 이번에 7%나 이렇게 얻어버리면 쟤는 무조건 대선 나와요. 앞으로 무조건 대선 나오면 이번 선거야 이재명 후보님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이준석의 존재가 미미하지만 다음 대선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좋은 후보가 나오고 신박한 후보가 나오면 또 박빙 51대 49에 선거가 치러질 때 이준석이가 우리 민주진보의 편을 들을까요? 절대 그런 놈 아니에요. 독버섯을 키우고 있는 거. 진짜 독버섯을 키워놓은 게 이준석이야. 진짜로.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준석 여러분들 이번에 7% 나와봐요. 다음 대선 민주당이랑 국힘당이랑 또 박빙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캐스팅 보트가 누구야? 이준석이 되는 거야.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제가 보면.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 결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좀 이런 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고, 좀 진짜 윤석열은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욕해준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역구 하나 뺏긴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이준석이는 진짜 1% 2% 정도 나와갖고 네가 무슨 대선감이냐라고 하면서 안 나오게 하지. 저 못된 정치하는 놈, 점점점 젊은 애들이 이상해지고, 그런 원인이 다 저 이상한 새끼들이잖아요.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진짜 겉으로는 정치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권력욕에 미친놈이죠. 근데 여러분들 김상욱이는 언제 입당하나요? 벌써 이재명 후보랑 포옹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이뻐 보일 수가 있지? 이재명은 참된 보수자이면서 진보주의자. 어떻게 하루 만에 애가 저렇게 이뻐 보이지? 이게 참 진짜 이 잠바 색깔이 정신을 지배하나 봐. 저쪽 당에 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이상해져요. 그쵸? 아니 희한하게 멀쩡한 사람들도 저쪽 당 가면 도라이가 되고, 도라이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쪽 다가 오면 사람같이 되고.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근데 후보님 이번에는 실력이 있으면 고개 좀 들어도 돼요. 당당하게 대통령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근데 선거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이 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2주 무슨 선거일 것 같아요? 네거티브 선거예요. 막장 선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김문수나 국힘당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철진한 이재명 후보님 그 욕설이나 이런 거 갖고 이제 막장 선거하게 돼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저 새끼들 습성이 선거 일주일 남기고 2주일 남기고 하면요 저런 짓 해요. 저는 너무 요즘 국힘당 현재 상황을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아까 비대위원장 35살 김용태 안 치는 것부터 해갖고 저 선거 포기한 거죠,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거는 진영과 진영 간의 전면전이에요. 근데 35살짜리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대선을 지휘합니까? 포기한 거죠. 그쵸?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선거는 진영과 진영 간의 총력전이에요. 그래서 늘 선거판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누구보다 더 판세는 잘 읽는다고 봐요. 이런 애들 윤여준, 김종인 허구한 날 선거철만 되면 얘네 이름이 왜 나와요? 선거는 경험과 연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슨 좀 나이 있고 경험 있고 책사 이런 사람들이 공동선대본부장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선거는 변수가 많거든. 근데 봐봐. 대선 치른다는데 비대위원장 35살 김용태 뭐 하자는 거야? 저건 뭐죠? 패전 처리. 김문수 패전 처리할 때 김문수 뒤에서 감독한 놈이 김용태. 선거 이후에 깔끔하게 김용태 물러나고 용태야 너는 앞날이 장창하지 않냐? 너는 그래도 물러나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잠깐 비대위원장 좀 해. 이거지 권난동이가. 앞날이 창창하다고 너나 그러니까 선거 지고 나면 누군가는 물러나야 돼. 그럼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패전 처리하려고 여러분들 35살짜리 박아놓은 거 아니야. 여태까지 국힘당이 여러분들 대선 치를 때 봐봐요. 언제 저런 애들이 있어요. 항상 무슨 뭐 메모드급 뭐 고문당 뭐 늘 나오는 얘기죠. 정운천, 김종인 막 박근혜 쪽에 붙어갖고 막 늘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민주당 27명 메모드급이 됐죠. 그럼 왜 김용태를 아무도 안 맞는다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안 맞는다는 거지. 아무도 안 맞지. 저길 누가 맡아? 그러니까 김용태가 윤석열 탈당 처음에 얘기했다가 갑자기 아직도 친윤 세력들이 당내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 탈당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게 무슨 비대위원장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탈당 권고한다 그랬다가 당내에서 친윤 세력들이 반발하니까 윤석열 탈당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재밌는 얘기 줄게요.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했더니 지금 김문수 캠프 진짜 웃겨요. 드디어 정광훈 세력들이랑 광화문 광장 세력들이 캠프에 들어왔대요. 라는 썰이 있어요. 또 괜히 허위사실 유포라. 지금 김문수 캠프에 정광훈 세력들이랑 그쪽 광장 세력들이 진짜 캠프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시키면 다 그 엇박자래요. 제가 이렇게 하라면 말 안 들어. 얘가 뭐 지시 내리면 말 안 듣고 얘가 지시해도 말 안 돌아간대요 지금. 지금 전반스 세력들이 진짜 들어왔대요. 잘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 전반스 세력들이 캠프에 들어오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혼날
부정선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죠. 응? 저것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의 관건은 뭐냐면 이제 홍준표도 본의 아니게 탈당을 해버렸죠. 그건 국힘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죠. 김상욱 들어왔죠. 다음에 누가 들어올 건가 더 궁금한 거죠. 지금 점점 기자들은 야 그럼 누구지? 그 다음 누가 들어올까? 자 지금 반 국민의 국힘당 연대가 커지는 바람에 지금 누가 나올까? 누가 들어올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만 들어와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님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권난동이가 여러분들 광주 가갖고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세요? 시대 정신은 윤석열 이재명 동반 퇴진. 니네만 퇴진하면 되지. 시대 정신은 권난동 원내대표 사퇴다. 응? 안 그래요? 지금 국힘당에 당신도 읽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시대 정신을 읽어요. 응? 지금 국힘당 당심은 권선동 사태인데 무슨 시대 정신에 윤석열 이재명 동반 사태를 외칩니까? 모질이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막 딥페이크 이런 것들 뭐 나오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거 여러분들 이제 18일 토론 경제 분야, 23일 사회 분야, 그 다음에 27일 정치 분야. 이 토론 세 번이 제일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윤상현, 윤석열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에게 힘 보태라고 국힘 의원들에게 요청. 이 뭐야? 이거 자가 발전이지? 이거 상현아, 네가 언론에다 대고 네가 이거 브리핑 하나만 해줘. 이거지. 그러면 뭐야?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선거운동 안 하는 게 윤석열의 지시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이 만든 거잖아. 그래서 어제까지는 운동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국힘당 의원들에게 선거운동 하라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한다라고 하면 김문수는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윤석열이가 이제 도와주라고 요청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나와서 도와주는 척하면 윤석열 출당을 못 시키는 거지. 그쵸? 그 작전이야.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의 지시에 의해서 내일부터 조금 선거운동하는 척하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출당 얘기를 더 이상 못 건드리겠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잖아. 제가 하나씩 좀 짚어주면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윤석열이가 계엄 당일날 비화폰으로 누구죠? 추경호, 나국상, 추경호 막 그다음에 국힘당 의원들한테 막 전화했지. 응? 나국상, 추경호 막 여기 전화했지. 그 다음에 막 의원들한테 막 전화했잖아. 그치?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나온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윤석열이가 별짓을 다 했네 그렇게 생각했지. 위헌정당이 되는 거야. 그걸 봐야지.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면 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치? 응?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것도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국회 본청에서 국회 국민의힘 국회 거기 사무실에서 모여야 되는데 밖에 사무실에서 모인 거잖아. 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가 전화 받고 이상할 정도로 밖에서 본관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럼 내란 공범이죠. 저 정당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맨날 선거 제가 계산하는 법 알려줬죠. 후보자 지지율이랑 당 지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넘으면요, 압승이에요. 압승. 그치? 내가 그거 매번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식 알려주잖아. 이재명 후보님 지금 지지율 막 51점 몇 나오잖아. 민주당 지지율 막 48점 몇 나오잖아. 거의 100에 가깝지. 응? 거의 100에 가깝잖아. 넘는다든가. 국힘당 어때 지금? 김문수 29, 김문수 29, 국힘당 38 뭐 이러잖아. 얘는 합치면 70도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김문수 29, 국힘당 38, 얘는 70도 안 되잖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번에 선거가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박스권 얘기하지만 다 언론의 여태까지 공작이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후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후보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많아서 국민들에게 비호감이 높다, 비호감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 지지율이 그러면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후보 지지율이 높아요. 당 지지율은 밑에 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물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을 끌고 나간다는 뜻이죠. 저쪽은 어때요? 김문수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잖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저쪽은 국힘당 지지율이 38이고 김문수가 29잖아. 국힘당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 30%대 지지율은 보일 수 있는데 후보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럼 국힘당 애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쉽죠, 이렇게 보시면. 선거 구도는 그렇게 보는 거야. 저쪽은 국힘당은 늘 38 하면서 민주당이랑 당 지지율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비슷하게 나오잖아. 민주당이 좀 이겨도. 근데 저쪽은 후보 지지율이 낮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압승을 할 수 있는 구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 안 해요. 제 성격에 방심 안 하고 26일부터 저의 이번 목표는요, 최다 표차, 최다 격차. 그러니까 이명박과 정동영이가 22% 차이로 이명박이 이겼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최다 격차와 최다 표차 승리를 위해서 26일 사전선거 3일 전부터 우리 밤새도록 박가리 노하우 공개, 그 다음에 박가리 성공 사례 듣기 하면서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도록
지난 대선 같이 하자고. 역시 대선 전문가세요. 제가 선거판은 잘 읽어요. 음. 음. 저는 55에서 58. 그래도 엄청나고 여러분들에게 55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55를 얻으면 저쪽은 최대로 얻어봐야 45밖에 없잖아. 먹을 수 있는 게 이준석이랑 김문수랑 먹을 수 있는 게 45밖에 없잖아. 거기서부터 벌써 10% 나는 거야. 우리가 5% 이기면 저쪽 거 5%를 뺏어오기 때문에 10%가 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밥가리 컨테스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55에서 58 이런 거 하지 말고 60% 넘기기 운동을 하자고. 어때? 좋지? 아니 우리가 55, 58 이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0% 넘기기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방심하니까 아니다. 우린 방심이 아니라 최고 기록을 세우는 운동을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편한 상태에서 밥가리도 할 수 있고 이왕 이기는 거 최고 기록 한번 세우자. 이제 앞으로 깨지지 못할 기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선판 읽는 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 지금 국힘당 당협위원장들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가 갔는데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개판인 상황이다. 그래갖고 지금 김문수가 윤석열 출당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가 존재감을 뿜뿜 내고 있는데 대선에 윤석열이가 이름이 오르내리면 오르내릴수록 우리는 땡큐 하시면 됩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 그만할게요.